705회 옥설타임즈쇼 2023년 4월 11일 이논리 AIG 범용 인공지능 특수상대성 이론보다 일반 상대성, 보편성을 강조하는 언제 어디서나 인공지능, 특수한 목적의 인공지능이 아니라 범용 인공지능, 엉뚱하면서도 일리가 있는 인공지능. VOA, 뉴욕타임즈, 성렬형, 홍영님, 어지연, 어벤져스 전략회의, 국토전략 추구길, 독한 커플, 긱불, 닥터3, 한미일, 의사, 안될과, 코딩애플, 월택남, 김승현, 오토기업.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경제, 김종화의 신영성론, 트랜스휴머니즘, 아트리아, 샘 알트만이 다음달 한국에 온답니다. 월택남, 국토전략,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오토기업.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경제 부분에서 갑자기 끊겼죠. 더 안 되더라고요. 하겠습니다. 트랜스휴머니즘에 대해서는 뭐 SF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임플란트를 하고 뭐 예를 들면 부숙자님처럼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손가락이 다 잘렸다든가 절단됐다든가 이랬을 때 그것을 기계 손가락을 부착한다든가 심장을 이제 기계가 대체한다는 식으로 하면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은 인간인가 기계인가 SF에서 많이 다뤄지는 것이죠. 그래서 트랜스휴머니즘, 인간의 정의를 다시 정의할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이제 인드라가 그동안에 제가 10년간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한 분과 미국 유학 중인 분, 요즘은 이제 그분이 저하고 연락을 이제 안 하시는데 그분이 미국 유학 중인 분이 이 주제로 많이 이야기를 했죠. 김광석, 멈추세요. 당신의 숫골통 차이파시오 발족노면에 관한 사랑은 히틀러나 스탈린, 반지역성 일왕에 대한 것처럼 스토킹이자 파시즘입니다. 너무나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파시즘입니다. 여러분, 인지부조화. 인드라이자 김종화인 저는 지난 10년간 트랜스휴머니즘 논쟁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시기상조라고 봤죠. 때가 아니다. 이제는 이야기할 때다. JTP4가 나왔기 때문이죠. 이제는 인드라이자 김종화 입장은 분명합니다. 초인본주의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기계 파괴 운동인 러다이트 운동 21세기 판이 될 뿐입니다. 인드라는 신영성론을 주장합니다. 신영성론에 관해서는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블로그에는 쫙 있는데 블로그에서 얘기하지 않는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인드라의 신영성론 세 가지 원칙. 인드라이자 김종화인 신영성론 세 가지 원칙은 무엇인가? 첫 번째, 신본주의다. 인간이 깨달음을 얻든 기도를 열심히 하건 교회를 열심히 나가든 상관없이 영성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교회 열심히 나가도 신이 선택해요. 신본주의입니다. 그게 첫 번째 원칙. 신이 선택한다. 신본주의죠. 두 번째, 과학적이어야 한다. 첫 번째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원칙은 존재론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인간의 인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전제하기 때문에 그거를 첫 번째 원칙, 노버 사원칙처럼 첫 번째 원칙, 신이 선택한다. 두 번째는 이식적인 관점에서 과학적이어야 한다.
과학적이라는 건 뭐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영성을 믿는 것이, 영혼을 믿는 것이, 신을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유리하죠. 삶에 유리합니다. 예, 여러 가지로 위안이 되고, 예, 어렵게 살면 위안도 되고, 예, 출세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예, 이건 얘기 안 할게요. 대신에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과학적이기 위해서는, 예, 어차피 그냥 신이 선택하지만 신께서, 예, 나를 조금 더 잘 보여달라고 신이 좋아할, 여러분들 생각, 우리 인간의 인식은 어차피 한계가 있으니까, 신이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예, 신의 말씀 좀 더 잘 듣는 우리 노스님처럼 산에 가서 기도하면 조금 더 신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명당 그런 거, 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이 자신을 선택할 만한 명당 자리, 예,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그렇다고 기도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죠. 그게 바로 자조정신이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예, 이직론이죠. 예, 존재로는 신이 선택하고, 두 번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노스님 참고하시고, 인식론, 예, 영성론. 예. 그 세 번째는 뭡니까? 예, 실천이죠, 실천. 예, 그 실천은 뭐가 되겠습니까? 갑자기 얘기하다가 까먹었네. 예, 존재론, 예, 인식론. 예. 그 두 번째는 이제 과학적이 한다. 78대 22도 얘기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참 얘기하면, 예, 인식론에서 78대 22. 예. 세 번째 실천은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방송 직전에 정의를 쫙 했는데. 인드라의 신영성론. 예, 다리따님 어서 오세요.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지? 왜 실천론 할 때 얘기가 안 나나? 생각이 안 나지? 갑자기 뭐야 이거? 왜 생각이 안 나? 갑자기 뭐지? 신영성론? 네. 이런 거죠. 예. 마자세. 예. 실천론은 마자세다. 예. 인드라가 얘기했잖아. 기도한다든가, 무슨 뭐 착하게 산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인식이 아니라 실천이겠죠. 예. 그래서 이 마자세, 네, 마자세론의 실천론은, 예, 첫 번째 존재론과 두 번째 인식론, 이런 것들의 전제하에서 그냥 신이 나를 지켜보는지 안 보는지 잘 모르겠다. 예, 그러한 전제에서 그냥 열심히 살래. 예, 뭐 착하게 사는 방식이든 뭐 출세하는 방식이든 뭐든 좋습니다. 예, 어쨌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살다 보면, 예, 좋은 날이 올 거다. 해피엔딩이다. 내 삶은 끝이 아니다. 오늘 죽더라도, 내일 당장 오늘 인드라가 죽더라도 살아있는 삶을, 예, 즐겁게 살자. 예, 해피엔딩. 그런 태도도요. 태도. 예, 긍정적 마인드. 예, 그렇게 살면 된다 이거죠. 예, 긍정적 마인드로 산다고 해서 뭐 신이 나를 선택하는 건 아니겠죠. 예, 그냥 내가 중요하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예, 내가 즐겁게 산다고 뭐 신이 나를 선택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예, 근데 그냥 내가 즐겁게 살겠다는데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존재론, 신이 선택한다. 두 번째 인식론, 과학적이어야 한다. 세 번째 뭐죠? 행복해야 한다. 영성론은 행복해야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사는 게 즐거워야죠. 행복하고. 자, 헤드메이 특허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쭉 읽어보시고요. 78대 22대 1.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챗GPT에게 이제 딱 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갑자기 아무니 야다박 이런 인도 철학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름도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이거 인드라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는데 꿈에서 봐가지고 한번 인드라잖아요. 제가 아무니 야바다 철학, 인도 철학 이게 뭐냐? 난 처음 들어봤다. 그래서 이제 챗GPT에게 물어봤죠. 이게 뭐냐? 아니 뭐 저하고 각각 공통점이 많다는데. 그래서 이제 챗GPT 얘기를 쫙 들어보니까 저하고 생각이 좀 많이 달라요. 그렇다고 챗GPT 내용이 유익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야무니 야다다와 차이, 김종아이자 인드라인 저는 그래서 이거 한번 쫙 볼게요. 김종아이자 인드라인 저는 아무니 야다바와 공통점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 저는 만유 재신론자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스피노자 같은 사람이죠. 모든 어떤 우주의 모든 사물에는 다 신이 깃들어 있다 라고 하고, 특히 힌두교가 이런 것들을 대표할 수 있는데 아트만과 브라만, 무슨 뭐 아바타, 영화 아바타에서 잘 나오고 매트릭스의 어떤 영화 매트릭스도 그 기반이 힌두교예요. 이런 어떤 철학적 기반이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을 그 감독이 스스로 밝혔습니다. 근데 저는 제 입장은 달라요. 첫 번째, 저는 만유 재신론자가 아닙니다. 아트만 개인 깨달음으로 브라만 혹은 신이 된다는 망상이 없습니다. 저는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지만 기독교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 원칙, 신본주의. 인간이 깨달음을 얻든 뭐를 하든 기도를 하든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신 된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되겠다는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신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은 인격신으로 여기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신은 신이지 인격신이 아니에요. 뭐 살아있는 부처 뭐 그런 거 저는 그냥 그 인간이지. 그거는 인들아 분명히 강조하잖아요. 무리를 걷는 거, 치유술,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예외적으로 미래를 예언한다. 그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인드라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신인 것은 그 전까지 인간이었는데 예루살렘 입성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그 6일간인가?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역사에서 유일무이합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 아닙니다. 어떤 종교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을 믿고 있는 입장에서 신입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전까지는 인간이었고 예루살렘 입성 전부터는 신이다. 그러면 이런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6일 동안 예수님에게 영성이 온 거 아니냐. 영성 스치듯 지나가니까 예수님은 인간인데 영성이 스쳐 지나가서 예수님도 신처럼 보인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성이라는 것은 초능력을 발휘한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무리를 걷는다든가 치유를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예언을 한다든가 구약의 예언자처럼 그런 건 영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영성으로 얼마든지 설명하는 거고 예수님의 6일 동안의 그 삶은 그냥 신이에요. 제가 볼 때 영성, 빙의 뭐 이런 걸로 설명드릴 수 없다.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가 입성서부터 십자가에 못 매달 때까지 못 박힐 때까지 인간이 아니었다. 그건 인격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격신이 아니에요. 자연신, 인격신 이런 분류에서 그냥 신이에요. 신. 이렇게 말씀 저는 분명히 강조드렸고 두 번째, 저는 예수님을 신이 보낸 사자 혹은 메시아라고 보지 않습니다. 무슨 영화 있잖아. 무슨 이란 신 그래가지고 무리를 걷고 뭐 예언하고 그거 인격신이지. 신이 아니에요. 인격신에 불과하고 자연신이나 인격신에 불과한 거죠. 왜 그거를 내가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천사는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 개념은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사가 아닙니다. 물론 악마도 아니지만 악마나 천사는 신이 아니에요. 인격신 뭐 이 정도의 어떤 자연신 이런 범죄 들어가지 그냥 고유 명사인 신이 아니에요. 악마나 천사는 제 개념에서는 예수님을 인간이야 신으로 보고 붓다나 마호메트, 아트만, 구약 예언자들 이 사람도 신이 아니죠. 인간이에요. 인간.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노자나 다 인간이잖아. 그냥 종교개혁가 인간이에요. 신이 아니잖아. 붓다가 무슨 신이야. 신이 아니 인간이지. 그쵸? 인드라는 예수님만 신으로 보고 있어요. 저 기독교 신자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드라는 붓다 존경하고 인간으로서 바오멧도 존경합니다. 이런 구약 예언자들도 다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신이 아닌데 신처럼 행세하는 그게 바로 파시즘이에요. 만유교고 사이비 교주죠. 정령석, 반쪽일성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신앙, 반쪽 노명교 이런 게 파시즘이에요. 여러분 사이비 교주고 왜 신이 아닌데 왜 거기에 우상 숭배해? 인간인데 신에게 숭배해 할 거면 죄송합니다. 좋아할 수 있죠. 좋아하는 건 좋은데 비판적 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신앙은 좋지만 종교는 그런 면에서 비판적이에요. 저한테 믿는 거는 인간 어쨌든 믿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사람답고 인간다운 게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신앙은 신앙의 자유 존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존중하지만 다양성을 위해서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항상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영혼에 관해서 영혼이 실제한다고 보지만 아트만과 힌두교 아트만과 불교적 무개념 사이에 걸쳐 있어요. 비유하면 저는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면 아트만은 입자이고 무는 파동이에요. 그래서 아트만이나 무 모두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디까지나 인간 인식 한계죠. 그러니까 붓다도 인식 오류, 인식의 한계가 있고 힌두교도 인식의 한계, 인간 인식의 한계라고 봐요. 그래서 아트만이나 무 모두 인간이 마치 오늘날 물리학적으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일시키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져 있다. 나눠져 있는 것 자체가 통일되지 않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인식이 한계가 있다. 그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만이 오히려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고
우리가 신에 대해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맹목적으로 무슨 뭐 무해가지고 우주는 텅 비어 있다느니, 예, 그리고 무슨 뭐 아트만 너무 강조해가지고 아바타처럼, 예, 나는 곧 신이다, 이런 파시즘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다. 좌우 파시즘이죠. 이건 극단적인 것보다 좀 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마찬가지 윤회에 대해서도 저는 아트만과 무사히에 있어요. 윤회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윤회를 믿지 않습니다. 인드라 우주론에서는 김정화라는 그런 어떤 것이, 평행 우주, 좀 궁극전 우주론에 동시에 있어요. 셀 수도 없는 수많은 김정화가 있어요. 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제 우주론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회라는 개념은 시간을 절대적으로 파악한 인식 오류예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시공간적 개념으로 따지면 윤회라는 것은 말장난이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윤회라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허나 이제 일부 분들이 윤회라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어떤 몇몇 사람들에게는 윤회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제 이론적으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지만, 현상에 대해서는 제 이론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잖아요. 그 때문에 겸허하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따름이지, 윤회가 있다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윤회라고 부르는 그 현상에는 인드라가 긍정적이지만,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회는 있다, 거기에서는 저는 이론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냥 그거는 시공간에 대한 착오다, 오류다. 그래서 이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인식 오류에도 불구하고 윤회라는 것들이 필요한 건 인드라가 그동안에 얘기했듯이 인간이 위안을 얻잖아요. 인드라가 얘기했죠. 드라비다족과 아리안족의 투쟁 과정 속에서 아리안교가 불교를 거쳐서 힌두교로 가는 과정에서 윤회라는 개념이 정립이 된 거다. 그래서 인간이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윤리 도구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그런 면에서 이제 챗GPT가 개인적이고 독창적이다. 그다음에 물리학적인 것과 종교적인 측면을 접목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인드라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나타샤나 우리 아이들한테 강요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신을 믿지만 누구에게 제 생각을 강요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이제 이렇게 약간 파란색으로 한 것은 그냥 뭔가 체계적인 설명, 나름대로 이제 챗GPT가 객관적인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약간 하늘색으로 인드라가 표시했고요. 약간 좀 더 그 남색 계통으로 한 것은 그 챗GPT가 좀 더 평가하고 주관적인 챗GPT 본연의 어떤 그런 어떤 주관적인 평가 이게 좀 말이 되나? 챗GPT만의 어떤 독특한 평가 할 때는 이제 인드라가 남색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제 인드라는 영성을 겪은 적이 있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겪었을 수도 있고 겪었는데 까먹을 수도 있고, 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죠. 영성이라는 게 스쳐 지나가니까. 근데 가끔은 인드라가 진짜로, 예, 뭔가, 예, 마치 이런 거예요. 영양소가 결핍되면 고기가 막 땡길 때가 있잖아요. 예, 어느 때는 고기가 막 땡기고 어느 때는 회가 막 땡기고, 예, 그런 것처럼 어떨 때는 뭔가 이렇게 이런 노래를 듣고 싶어요. You're My Life.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죠. 본 것들. 예, 무언가, 예, 이게 있어. 그럼 저 인드라더로 누가 이렇게 물었어요? 너 그럼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거는 예수님이 인류의 그 죄를, 예, 대신 짊어졌다. 거기에 대해서 인드라 무식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인드라가 가끔가다 정말로, 예, 정말로, 예,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제가 혼자서. 예, 그때는 제가 그냥 저 노래를 들으면서, 예,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게 그 정도만 하고요. 그게 무슨 뭐 다른 거 없어요. 예. 정말 고독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 저는 고독을 즐기지만, 예, 고독할 때, 예, 저런 노래를 반복해서 들어요. 반복해서 들으면서 멍 때리고 있습니다. 멍 때려요. 멍 때리면서 하염없이, 예, 멍 때려요. 그러면은 행복해져요. 자, 그렇습니다. 맞아서 해야죠. 인드라와 김정화의 자유정신, 저의 파쇼 자주 파시즘이 아닌 자주정신. 오늘 그 AIG 엉뚱하면서 일리 있는 게 뭐냐? 엉뚱하다, 자유롭다는 거예요. 엉뚱하다, 자유롭다. 예? 그 다음에 일리가 있다, 자주다. 자주. 앞에는 자유, 자주가 아닙니다. 자주는 파시즘이에요. 자주 파시즘. 앞에는 엉뚱하다, 자유롭다. 일리가 있다, 자조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박정희 정신, 새마을 정신. 엉뚱하다, 자유롭다. 일리가 있다, 자조죠. 자조 정신. 지킨다. 지킬 건 지킨다. 자조 정신. 예, 지킬 건 지켜야 하늘이 도와준다. 자조. 그래서 이게 신영송론 핵심이다. 엉뚱하면서도 일리가 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샘 알트만 뭐 이거 있죠, 이거.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예, 제가 만일 10대라면 샘 알트만처럼 홈스크링을 택했을 겁니다. 예, 제 아이들에게도 고통 자유파시의 정교제에 저용하는 의미에서 홈스쿨링 유사한 걸 하고 싶었으나 한국사의 평균인 나타샤가 튀지 않는 삶 철학이어서 못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저처럼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홈스쿨링을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제가 10대라면 저는 홈스쿨링을 할 겁니다. 혼자 공부해요, 혼자. 이제 제가 이렇게 한다고 제 아이들한테 또 다 가능한 건 아니죠. 뭐 홈스쿨링에서 무조건 홈스쿨링이 좋은 게 아니라 홈스쿨링 할 사람들은 홈스쿨링 하는 게 좋고, 예, 아닌 사람은 홈스쿨링 하면 오히려, 예, 안 좋죠.
그리고 이제 챗GPT에게 이제 샘 알트만에 대해서 이거저거 물어보니까 샘 알트만이 한국 연단 소식이 앞에 떴네요. 예, 이미 이야기가 됐겠죠. 예, 인드라 덕분이다 하면 착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괴담 헛소문의 근원지는 오토기요. 네, 그래서 이거 댓글이 이런 건 또 핵심이에요. 중국에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가져와서 지게차, 고품가, 이거 야구르트 카드 이런데 장착하고 파는 업체들이 좀 난리가 난 거군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김승현과 인피디의 스포일러. 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해고에는 굉장히 신중한 편입니다. 노조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이제 자이파시오 지도부가 문제다. 대중조직이기 때문에 대중조직은 다 인정합니다. 그것은 우리 게으름을 탓해야 됩니다. 자유우파가, 자유좌파가 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라는 이러한 대중조직에 다가서지 못했나 반성해야 됩니다. 진정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야, 지키는 게 자유우파와 자유좌파만이 근로자의 권익을 진정 옹호할 수 있는데, 왜 자유우파와 자유좌파는 좌우의 파시오들에게 한국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되게 좌우 파시오에게 지금 맡기고 있냐 이거예요. 좌우 파시오를 비판하는 거 이전에 자유좌파와 자유우파가 반성해야 돼요. 한국 근로자를 좀 더 다가서고 한국 근로자들에게 세계관, 인생관, 노동관,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세계화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광우병 괴담 이런 것들에 대한 휩쓸리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된 진실을, 팩트를 왜 얘기 못하나, 이런 반성을 해야 돼요. 좌우의 파시오에 대한 비판 이전에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좌우 파시오들이 살아날 길이 없죠. 박정희 정신이 그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공산주의 반공 이런 거 맨날 주장해봐야 뭔 소용이야. 배고픈데. 진정한 반공이 뭐예요?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만들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면 그게 반공이에요. 반공산주의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해냈잖아. 단군 이래 최고 인권 지도자잖아요. 오늘날 자유좌파와 자유우파들은 반성해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걸 왜 못해? 진짜 반공을 해야지. 말라 입만 살아가지고 좌우의 파시오 이렇게 세뇌된 그러한 한국 근로자들을 구출해야 돼, 해방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천을 하세요. 틈만 나면 민주노총이죠. 그런 얘기하지 말고 실제로 한국 근로자들을 위해서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돼요. 언제까지 저희 파시오에게 이 나라 경제를 맡길 겁니까? 다 같이 망하자는 겁니다. 국토전략, 한국이 사들인 해외 농장, 광산 거의 하나.
다음에 10대 랜드마크. 근데 이 국토전략이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런던 시내 보면 이런 대관람차가 있죠? 예. 이걸 지금 염창동선에서는 여기에 대응하는 또 뭐 이런 것들을, 예, 스카이워크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토전략이 뭐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 국토전략 좋은 내용인데 인드라가 하면 서울은 왜 개성 없는 초고층들 아파트들도 많을까요? 뭔가 알록달록하고 저마다 건물들이 싱가포르처럼 하면 재밌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안을 주셨는데요. 네, 간단하게 인드라가 그 20, 30년 전에 저 북유럽으로 배낭여행 갔을 때 북유럽의 건축물들이 굉장히 획일적입니다. 왜? 추워서 그래요. 추워서. 중국도 하얼빈 같은 데 가보세요. 안 가보고 저도 가보지 않았어요. 하얼빈은. 근데 하얼빈 관광 뭐 이런 거, 예, 동영상을 보면 획일적이에요. 예. 왜 그러냐? 예, 따뜻한 싱가포르에서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로 가우디, 스페인의 가우디 건축물처럼 막 그렇게 외관을 그렇게 꾸밀 수가 있는데 추우면, 예, 그게 힘들죠. 예. 어디까지 아니라 설계는 내부적으로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고, 예, 지진 설계 내진이 잘 되고, 예, 추위와 더위에 강해야죠.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예, 기후와 무관할 수 없고 서울이란 지역이 냉대에 속하다고 할 수 있어요. 냉대.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제 점차, 예, 온대로 가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예, 서울이나 평양은 냉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냉대, 그러니까 아열대처럼 냉대는 아니지만 아냉대, 예, 냉대와 유사한 기후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서울은 인드라가 10대 시절만 해도요 한강이 얼었어요. 겨울에. 그 큰 강이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강이 한강이에요. 이렇게 대도시에,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이렇게 큰 강이 있는 데가 없어요. 뭐 파리의 센강, 템즈강 가봤는데 그냥 저희 같은 제 입장에서는 그 무슨, 예, 그냥 안양천 이 정도의 안양천, 예, 강이 아니라 천. 예, 한강보다가 우리는 다 한강을 생각하고 템즈강이나 센강을 센느강을 보는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한강이 얼어. 지금은 안 얼잖아. 요즘도 약간 얼긴 하더라고 겨울에. 예, 제가 10대 시절만 해도 한강에서 스케이트 타고 막 건너고 그랬어요. 꽁꽁 얼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최신님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좀 더 다양한 아파트나 건축물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이 좀 더 발전하면 날씨가 춥더라도 좀 더, 예, 멋진 개성 있는 건축물이 나올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울러 그리고 한국식 아파트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아파트예요. 예, 한국식 아파트를 다들 전 세계 아파트를 한국식 아파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식 아파트는 외관이 투박하더라도 내부는 한국식 온돌 시스템 등 조상들 지혜를 계승시켜 가지고요 한국인이 거주하기에 최적화된 아파트예요. 그리고 또 과거의 풍수지를 영향받아 가지고 남양 뭐 이런 거 강조하는, 예, 그러한 면들이 여러분들이, 예, 좀 아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판을 하더라도, 예, 좀, 예, 알고 비판하자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이 정도로, 예, 하고요. 예.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